해실이 본 바이 시그널이 3일 내로 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떴습니다. 121선 위에 있을 때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그때 매수하면 최고점을 넘기는 큰 상승이 앞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큰 상승이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고점 대비로 하면 한 60%가 빠졌거든요. 블랙스완이 터지면 반토막 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50% 하락이 있었지만 700% 상승, 1억어치 샀으면 8억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쁩니까? 2년 평균선보다도 밑에 있죠. 지금 되게 저평가 상태라는 거예요. 121선보다 위에 있죠. 상승 추세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바이 시그널까지 같이 뜨게 된 거죠. 급한 자금 말고요. 여유 있는 자금으로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지금은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16일 오후 7시 56분입니다. 제가 한 2일 전인가? 한 이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해실이 본 바이 시그널이 3일 내로 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떴습니다. 오늘 바이 시그널이 떠서 토요일 저녁이지만 방송을 켰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 시그널 떴죠. 이건 사실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근데 떨어졌어요.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이 시그널이 뜨면 뭐가 좋은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22년도 차트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현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한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6만 달러 정도 되겠죠. 여기가 지금 좀 반등해서 82K 정도 되겠죠. 잠깐 올라갔다가 그냥 이게 다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상승할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2021년 붓다빔 때인데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는 이렇게 상승하고 그래도 최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은 최저점을 다시 한번 깨로 내려갈 것이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바이 시그널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때는 붓다빔 때거든요. 붓다빔 때 다들 시즌 끝났다. 이제부터 크립토 윈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거의 한 3, 4개월 정도 침체장을 겪었죠. 하지만 6개월 후에 최고점을 경신을 했거든요. 일시적인 조정이었죠. 사실은 물론 그 뒤에 엄청 날아간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고점을 한 번 더 경신했다는 건 작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붓다빔 때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이때는 바이 시그널이 2번이나 떴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최고점을 경신을 했죠. 이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2022년 초에 이때는 바이 시그널이 없죠. 121선 위에 돌파한 건 똑같단 말이에요. 121선 돌파가 진짜냐 아니면 휩소냐. 휩소는 속임수란 뜻인데요. 121선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반등해지만 불트랩이라고 하죠. 요즘에 불트랩, 베어트랩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힝 소갓지롱 하면서 이게 쭉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바이 시그널이 이렇게 떴을 때는 그 뒤로는 큰 상승을 맛보게 되죠. 그러면 또 여기 바이 시그널과 여기 바이 시그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좀 살펴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당히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3일 내로 바이 시그널이 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바이 시그널이 뜬 거는 121선 밑에 있죠. 계속 밑에 있고 여기 돌파 하나 했더니 저항선 맞고 다시 떨어졌잖아요. 이게 되게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이 떨어진 폭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이 시그널 떴죠. 여기서 매수를 바로 했다고 치면 최저점까지 15,0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무려 38%가 더 빠졌어요. 그쵸? 바이 시그널이 결코 최저점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121선 돌파하고 바이 시그널이 같이 나오면 이거는 되게 의미 있다는 거죠. 그때는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은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요 점도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731선, 2년선 밑에 있으면서 121선보다는 위에 있죠. 돌파했죠. 그러면서 바이 시그널 떴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물론 엄청난 하락은 아닌데
한 20% 정도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때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때 매수한 게 나쁩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선물 투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이 시그널이 알려주는 건 현물을 매수해서 2, 3년 보유하기 좋은 시기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 이 바이 시그널 자체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여기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긴 했는데 이땐 단기적으로 하락했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바이 시그널에서 요때 매수를 했든 이 바이 시그널에서 요때 매수를 했든 둘 다 좋은 시기라는 거죠. 요때는 2만 달러, 요때는 3만 5천 달러인데 결국에 지나고 나면 12만 6천 달러까지 올랐잖아요. 요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1선 위에 있을 때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그때 매수하면 최고점을 넘기는 큰 상승이 앞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요때도 보시면 이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121선 밑으로 하향 돌파를 하게 되죠. 121선 위에 있어서 좋긴 하지만 위에 있을 때 바이 시그널이 뜨는 거는 사실 저는 이거는 좀 가짜 신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밑에 있다가 바이 시그널과 함께 121선을 상향 돌파하면 되게 좋은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큰 상승이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때도 돌파하면서 바이 시그널이 떴다면 괜찮은데 아니면 바이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러면서 121선 돌파했다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를 보면 121선 돌파하면서 바이 시그널이 떴잖아요. 이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한 번 갔다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역대 바이 시그널 뜬 걸 다 살펴보긴 했거든요. 한 번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때는 바이 시그널이 딱 한 번밖에 안 떴어요. 그쵸? 하지만 121선 밑에서 뜨긴 했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21선 돌파하는 지점이 여기서 나오죠. 바이 시그널이 뜨고 121선 돌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요때 매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바이 시그널이 뜨고 나서 121선을 돌파하는 요 지점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요 지점이죠. 한 8,000달러인데요. 8,000달러에서 매수를 아주 잘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잖아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3,000달러대까지 3,8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거의 손실이 한 50% 되죠. 53%나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로 하면 더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로 하면 한 60%가 빠졌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2달. 그래서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한 번에 몰빵해서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때 사고 그냥 몰빵에 샀다고 쳐도요. 멘탈이 버틸 수만 있다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을 멘탈이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는 누가 봐도 블랙스완 아닙니까? 네, 블랙스완이 터지면 반토막 날 수 있어요. 네, 바이 시그널 뜨고 121선 돌파했다고 무조건 최고점 바로 찍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잠깐 밑에 다녀올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치면 그 뒤에 여기까지 대략 거의 한 8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거든요. 700% 상승. 단기적으로 50% 하락이 있었지만 700% 상승. 뭐 1억어치 샀으면 8억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쁩니까? 전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그럼 지금 사면 되나요? 해서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지금 몰빵하고 단기에 이렇게 빠지면 욕을 하겠죠. 네, 뭐 저는 욕먹는 게 직업이긴 하지만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네, 분명히 이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분할 매수 하시라고 제가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이때부터 한 3, 4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했다고 치면 평단이 한 이쯤은 되겠죠. 그러면 멘탈이 어쨌든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그 뒤에 수익은 한 8배 정도 700%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옛날 것부터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이게 다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자리가 또 나오게 된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2년 평균선보다도 밑에 있죠. 지금 되게 저평가 상태라는 거예요. 121선보다 위에 있죠. 상승 추세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바이 시그널까지 같이 뜨게 된 거죠. 만약에 블랙스완이 터진다면요.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빵할 자리는 아니고요. 앞으로 적어도 3개월에서 가능하면 한 6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벌써 5월이지 않습니까? 최고점을 찍었던 게 작년에 2025년 10월 초였습니다. 그러면 1년 후면 2026년 10월이죠.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최저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때쯤에 최저점이 사이클 이론대로라면 이때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죠. 5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6개월 정도 분할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큰 상승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는 단타 쳐서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한두 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대세 상승장을 끝까지 다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최저점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뭐 5개월 내로 최저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좋은 가격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랙스완이 여러분들은 터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블랙스완이 터지려면 일단 AI 버블이 뻥 하고 터지면 블랙스완이 터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게 블랙스완인가요? 마이클 버리가 맨날 떨어진다 하지만 안 떨어지잖아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론자가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건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블랙스완 언제든 터질 수 있으니까 현금을 비축해 놔야죠. 한 20% 정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대비라고 생각해요. 지금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실 테니까 혹시나 블랙스완이 터져서 반토막이 났다. 지금 1억 1,600만 원인데 6천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럼 그때 이걸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다 팔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좀 권해볼 생각입니다. 121선 위에 있고 그리고 바이 시그널까지 떴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사겠습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자리 같아서 저는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줄 생각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막 올랐어요.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4일 연속으로 되게 큰 폭으로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죠. 네, 지금 1,497원이고 테더가 오히려 더 쌉니다. 역푸라고 하죠. 마이너스 김치 프리미엄이 껴가지고 역푸 덕분에 테더가 더 싸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원래 업비트 가격으로 더 쌌어야 되는데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며칠 전하고 한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줍줍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 지금 또 많이 빠졌다고 속상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1일1비 하면 비트코인 투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가 82,000이고 지금 78,000이지 않습니까? 단기 고점 대비 4,0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이건 큰 폭으로 빠졌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좀 빠졌다고 몰빵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할해서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달러를 그때 테더가 너무 비싸가지고 달러를 한 1,455원 정도 될 때 좀 사둔 게 있거든요. 그 환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매수를 해서 60% 채울 생각입니다. 바이 시그널 뜨면은 10% 더 추가로 산다고 했잖아요. 현재 비트코인 작년 10월부터 따져봤을 때 한 50%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요때 20% 샀고요. 요때 20% 샀고 21선 넘어갔을 때 10% 샀고요. 바이 시그널 떴으니까 또 10% 사서 아직 안 샀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0% 사서 60% 정도 보유할 예정이고 이건 이미 샀고 이번 주에 10% 더 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차 천천히 분할 매수 저 매일 사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사고 있고 하지만 블랙스완이 터질 수 있잖아요. 블랙스완이 터지면 훅 하고 빠지겠죠. 그럼 10%씩 또 추가로 분할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 돈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자유 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인플루언서 분들 의견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주리안 티머라는 이분은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디렉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는 좀 보기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그려봤거든요. 깨끗한 그림에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이 추세선을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직선이 나옵니다. 그걸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추세선이 트렌드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요때 이거를 깨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여기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2022년 말부터 작년 10월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죠. 하지만 이때 상승 채널을 하방 돌파하면서 하락장이 시작이 됐고요. 2월 7일이었나요? 2월 초에 최저점인 6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상승 채널로 추세가 전환될까? 뭐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고점들을 다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채널은 저점을 연결하면 되고요. 하락 채널은 고점들을 연결하면 채널이 이쁘게 또 그려집니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뭐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런 패턴. 원래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약간 요런 느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엘리엇 파동상에서 뭐 1358을 보면 약간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일종의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넥라인 깨고 떨어지면 헤드 크기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요. 사실 이거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요렇게 생겼고 좌측 어깨, 머리, 우측 어깨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튀어나왔죠. 요게 넥라인이라고 보면 넥라인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좀 보이시나요? 하락 채널을 돌파했고 그리고 역 헤드 앤 숄더에서 넥라인 돌파는 상승을 의미합니다. 얼마큼 상승하냐? 요 헤드 크기만큼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헤드 크기가 대략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 요때 가격이 한 7만 불 정도니까 일단 한 9만 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단기적인 헤드 앤 숄더 패턴 분석이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의 속성이 좀 그런 속성이 있죠. 뭐 사이클 이론 같은 건데요. 3년 동안 상승하고 1년 동안 하락하고 그동안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요 큰 상승 추세가 3년 동안의 상승 추세였다고 치고 요 하락 추세가 원래 1년 가야 되는데 짧게 끝난 거라고 치면 또 다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주리안 티머의 이 글은 앞으로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파란색 부분이 하락 채널인데요. 제가 아까 그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락 채널을 상승 돌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티머는. 이분은 피델리티에서 매크로 총책임자잖아요. 디렉터잖아요. 그런 분의 의견이니까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되게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는 좀 반반이에요. 뭐 의견을 얘기해봐라 하면 상방을 좀 보고 있긴 한데 블랙스완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블랙스완이 터지지만 않으면 AI 버블이 뭐 훅 하고 꺼지거나 나스닥이 갑자기 20-30%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급락만 아니면 상방으로 갈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티머의 의견은 이제 상승 돌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돌파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들을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고요. 해시리본 상에서도 바이 시그널이 떴고 121선도 돌파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자리라는 거죠. 하락 채널도 이렇게 상승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 채널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보면 저점들하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겹쳐지죠. 채널이 이렇게 예쁘게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하락 채널은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큰데요. 상방으로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승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바이 시그널이 뜨고 최고점을 못 넘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블랙스완이 터지면요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거예요. 제 생각에 4만 불 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한 5만 불 후반대, 중후반대 55K에서 한 59K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거는 블랙스완이 터졌을 경우에요. 이해하시겠죠?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래동 공부 카페에 제가 글 하나 더 올렸거든요. 저는 이 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크립토컨트에서 올린 글인데요. 주기영 대표가 있는 그 온체인 분석 사이트인데요. 저는 이 차트가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차트냐면요. 쇼텀 홀더, 웨일. 그러니까 단기 고래입니다. 단기 보유 고래들의 평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프라핏은 이익이고요. 로스는 손실이잖아요. 여기가 파란색이면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빨간색이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고래가 잠깐 평단에 왔던 때가 있어요. 평단.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이 엄청 크다가 내 평단이 오면 우리도 팔고 싶잖아요. 단기 고래들도 팔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무지막지하게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평단이 1억 2천인데 8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평단만 오면 팔아버려야지 하다가 1억 2천 오면 그때 후루룩 하고 팔아버린 거죠. 이때 후루룩 팔면서 6만 달러까지 2월 초에 떨어졌던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회복되면서 한 82K까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평단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이 시그널이 떴다는 게 꼭 상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 이 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단기 고래에 지금 평단에 와 있거든요.
평단이 왔으니까 구조돼 왔구나 하고 탈출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또 한 번 급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팔 사람은 여기서 다 팔았다고 치면 여기서부터는 상방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그걸 얘기해주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차트에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상방으로 갈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이 시그널이 떴으니까 이제 매수해야지 그게 아니라 중대한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하면 좋죠.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떨어지는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하면 좋죠. 왜냐하면 단기 하락 후에 상승할 거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이나 레버리지 많이 써서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물로 한 적어도 2, 3년 정도 가져가실 그런 자금들, 급한 자금 말고요. 여유 있는 자금으로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지금은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